농민들에게 가서 야야야 너 일로 와봐. 요새 농사 짓고 어떻게 먹고 사냐. 내가 좀 잘해줄게. 야 우리가 돈 좀 더 줄 테니까 일로 와 컴온. 그리고 창고를 하나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농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물건을 만들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생긴 것이 최초의 공장이에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떠올리냐면요. 석탄을 쏟아붓고 칙칙폭폭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증기기관차,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이런 걸 떠올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 땅에 싹 벼를 갈아엎고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생산한다.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원인을 거슬러 쭉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약간 뜬금없을 수 있는데 콜럼버스가 나와요. 콜럼버스가 왜 나왔을까? 이 콜럼버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업적이 있죠. 물론 콜럼버스가 정말 나쁜 행동도 많이 했어요. 위의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근데 콜럼버스의 업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간 목적은 뭘까? 바로 돈. 금은보화를 찾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연 게 콜럼버스인 거는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미에 이렇게 금은 광산을 많이 개발해서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얻게 되죠. 남미 원주민들은 죽어라 일만 시키고 그 금은 보화는 유럽으로 쏙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들어왔잖아요. 갑자기 떼돈이 들어오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물론 일부의 부작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유해진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돌아. 돈이 많이 도는데 나쁠 건 없잖아요. 살만하고 돈도 많이 돌고 경제도 잘 돌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좋아지는 거죠. 살만하니까 애도 한 명씩 더 놓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뭐 0.8명이다 어쩌다 해서 말이 많은데 애를 왜 안 낳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먹고 살만하고 괜찮다 싶으면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다? 남미에서 많은 금은 보화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돈이 많이 돌아서 살만했다. 살만해서 애를 하나씩 더 낳았다. 더 낳으니까 인구가 늘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 입이 늘잖아요. 그럼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먹어야겠죠. 그러면 더 많은 생활 필수품들, 식량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어디서 구해요? 어디서 구하긴. 내가 직접 그거를 만들 수 없으니까 시장이나 매장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중세까지 유럽에 시장이나 매장의 형태는 길드라는 형태였거든요. 길드는 소규모 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 요 앞에 가면 GS25랑 CU 편의점 있죠? 딱 그 수준이에요. 인구가 많지 않아서 원래는 그런 소규모 상인, 소규모 매장, 편의점으로도 충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만해서 인구를 하나씩 둘씩 더 낳으면서 인구가 계속 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갈 수 있는 매장은 길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네 편의점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분당만큼 신도시가 되면서 인구가 확 몰려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동네 마트가 GS25랑 CU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물건도 많이 필요하고 거래도 많은데 동네 편의점으로 어떻게 감당을 해요? 어림도 없죠. 뭐 이마트도 있어야 되고 홈플러스도 있고 뭐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서 필요한 물건을 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중세까지는 소규모 길드만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의 상품을 취급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감당하기가 벅찬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제 GS25랑 CU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그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모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규모를 키우기로 결정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더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노동력을 어디서 구해요? 수입이 시원찮은 농민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가서 야야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작년에 그 보리 농사 흉작이라 망했다며. 그래서 빚도 많고 요새 살기 힘들지? 야 요새 농사 짓고 어떻게 먹고 사냐. 내가 좀 잘해줄게. 야 우리가 돈 좀 더 줄 테니까 일로 와 컴온. 그리고 창고를 하나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농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물건을 만들게 시키는 거죠. 그렇게 생긴 것이 최초의 공장이에요. 공장은 그렇게 탄생해요. 자, 요즘 공장 하면 뭐예요? 커다란
공장의 기계로 찡치킹 하면서 자동으로 다 돌아가는 걸 생각하는데 당신은 100% 수공업 공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늘 공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한 명은 철사만 주구장창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철사만 주구장창 뾰족하게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철사 끝에 주구장창 구멍만 뚫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늘 공장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공업 공장들이 하나씩 생기죠. 바늘 공장, 실 공장, 신발 공장.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노동력도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니까 뭐도 벌려? 돈도 벌리는 거죠. 초기 공장의 형태는 노동력 그리고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충족되면 산업혁명이 빵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공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죠. 공장이 생기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자본이 쌓였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이전에 자기 집에서 바늘을 하나씩 만들 때보다 사람을 모아서 작업을 하니까 훨씬 효율이 좋은 거예요. 짧은 시간에 바늘 1000개, 10,00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자의 효율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철사만 만지작거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허리야. 막 스트레칭도 해야 돼요. 아이고 손목이야. 여기 좀 풀자. 막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해요. 중간에 밥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공장 사장은 자기 생각에 바늘 10,000개를 만들 생각으로 노동자들을 굴리는데 노동자들은 그만큼 해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숙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그 이상 뭔가 생산성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뭐가 등장하냐? 바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등장한 거예요. 증기기관의 특징은 연료만 넣어주면요. 사람의 힘보다 훨씬 강력하게 칙칙폭폭 강력하고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술력이 합쳐지면서 산업혁명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폭발이라는 건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들어맞아야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스도 있어야 되죠. 산소도 있어야 되죠. 불 붙이는 점화원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들이 딱 들어맞을 때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연찮게 딱딱딱 들어맞아서 뻥 터지면서 발생한 거죠. 노동력도 확보했고요. 자본도 축적해놨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죠. 그 조건이 마침 가장 잘 들어맞아서 산업혁명이 빵 폭발했던 곳이 바로 영국이었던 겁니다.